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야당과 여당 어느 쪽이 분열을 하고 어느 쪽이 단합을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은 특히 더 단합을 해야 한다. 108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단합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과 조국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부분, 또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이 이 야권 연대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쌀쌀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재명과 조국은 결국은 분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강성파와 온건파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6월 말 7월 초 정도로 예정이 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원내대표는 5월 3일 뽑아야 합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친윤, 비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맞는 것이 좋으냐? 누가 맞는 것이 여당이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먼저 야당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이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국이 굉장히 지난 총선에서 강성 주장, 거의 비합리적인 이런 주장들을 내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을 좀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슷하고 조국이 10%대에 조국당이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10%포인트 이상 여권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국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영수회담 이걸 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 먼저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영수회담에 나가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사실은 거절 무시해버렸습니다. 거절도 이재명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럴 필요까지가 있느냐. 이번은 민주당 대표와 이렇게 말 그대로 영수회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조국당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조국이 여러 차례 이재명이 답변해달라, 간절하게 바란다 이랬는데 아예 완전히 대놓고 개무시해버린 것이죠. 이재명은 왜 이렇게 개무시했을까? 그 다음 또 조국이 총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0석, 지금 12석입니다. 이렇게 20석이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좀 도와달라. 총선 때는 민주당이 좀 도와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쌀쌀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이거 오래전부터 지금 20석이 기준입니다. 이걸 10석으로 내리는 것, 교섭단체냐 아니냐 엄청난 차이죠. 10석으로 내리는 건 논의가 많이 됐는데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 20석에서 이 요건도 내려줄 생각이 없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좀 빌려주는 방법, 이건 민주당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빌려줄 마음도 없습니다. 조국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조국당이 이재명으로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될까? 먼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모두 잡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조국은 입시 부정이 가장 큽니다. 모두 개인적인 비리 잡범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법 리스크를 놓고 모두 감옥에 가기 싫은 겁니다. 이걸 다음 대통령 선거 3년을 끌어야 하는데, 이 재판을 끌어야 하는데 조국은 이미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빨리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 조국은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 재판도.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를 쳐다보는 부분이 이재명과 조국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또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좀 조국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잡범들끼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서로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한 사람 자기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조국까지 덮었으니까 이게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라든지 부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을 지지하기는 싫고 그래서 조국으로 몰렸던 것이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싫은 것이죠. 그 다음 조국이 만약 구속되고 나면 이 조국 혁신당은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민주당 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흡수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교섭단체를 8석을 도와줄 현실적인 방안도 뾰족히 없습니다. 이재명이 물론 뭐 결심을 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은 앞으로 완전히 남남으로 될 것이다. 조국은 계속 이재명에게 매달려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자신의 사법이 있거나 자기 당이 가는 길을 봐서라도 이재명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조국, 이준석 등은 존재감이 더 없어진다. 계속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출연을 해서 뭐 강한 발언을 하는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 내부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국회의장,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원내대표는 박찬대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말이 박찬대가 이재명의 그 코딱지를 떼줬죠. 행사장에서. 그래서 코딱지 최고위원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죠. 원내대표로 박찬대로 정리가 되니까 코딱지를 떼주는 정도가 돼야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구나. 코딱지 원내대표가 되는 셈입니다.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을 안고 있으니까 이재명에게 잘 보여야 한다. 국회의장도 지금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정말. 추미애는 럭비공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했던 이야기죠. 추미애는 정말 뭐 자기 개인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더 강성을 내지릅니다. 이 강성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조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강성으로 달리게 되면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자기가 야권의 정말 확실한 대표 주자고 또 사법 리스크를 좀 무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노리는 건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도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성 주장만을 계속하면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영배가 뭐 민주당이 뭐 답답한 게 있느냐 영수회담을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의 속뜻은 영수회담 지금 영수회담이 간절한 쪽은 이재명이죠.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이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은 국민들 전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뭐 야당과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성 또 온건파 이렇게 언제나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일 겁니다. 이재명은 조국과도 또 민주당 내부의 이 강성 여기 와도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점이 민주당은 갈수록 이렇게 워낙 뭐 그 야기 때문에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아직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지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정해서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5월 3일에는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고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이제 이걸 앞두고 친윤 이철규가 나서느냐 뭐 영남에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영남에서 누가 나서느냐 김도읍을 비롯해서 박대출 뭐 누가 나서느냐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08석입니다.
108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이 여소야대 국민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정말 똘똘 뭉쳐야 합니다. 뭐 5명, 8명 이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단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소위 친윤이냐 비윤이냐 구별은 됩니다. 이 정치권이 언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개파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좀 더 친하냐 덜 친하냐 더 소통이 잘 되느냐 뭐 이런 차이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단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이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친윤, 소위 비윤 이 모두를 아울러서 3년 동안 갈 수 있는, 또 앞으로 뭐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지도부는 바뀌게 되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친윤, 비윤 사이에 이게 승부가 되면 언제나 수도권 또 영남권 이렇게 싸웁니다. 윤상현 지금 영남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조금 자기 인지도가 올라가겠지, 이런 얄팍한 계산들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요. 가장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친윤, 비윤 사실 그렇게 뚜렷이 구별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데도 비윤, 뭐 혹시 반윤이 있다면 그 반윤마저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 총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전당대회를 하면 이게 당원 100%로 할 것이냐, 국민들 여론조사를 좀 포함을 시킬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좀 포함시키자라고 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남권 내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당규 그 당원 100% 그게 기본입니다. 당원들 손으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이제 이게 예외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좀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30%, 50%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굳이 국민 여론조사를 30% 포함을 시키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좀 뭐 중도로의 외연 확장,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다. 이런 어떤 쇼적인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원칙을 허물어 가면서까지 또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원칙을 지키면서 당원 100%로 당대표, 그래서 뽑히는 당대표가 정말 당당한 당대표입니다. 당원들이 모두 국민들이고 국민 여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논란들, 얕은 계산으로 이렇게 영남을 때리고 뭐 당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걸 과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친윤이니 비윤이니 이것도 과중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정말 이제 친윤, 비윤, 반윤 이런 거 없다. 전부 똑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얕은 계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하고 무시해 가야 된다. 이런 뭐 당규를 놓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크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단합을 위해서. 그다음 지금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원내대표의 이철규가 소위 친윤 중에서도 찐윤인데 이철규가 나서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도 너무 크게 부풀려서 볼 필요가 없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서로 공격해야 되고. 그런데 원내대표는 이게 반장선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역 의원들 108명이 지금 뽑는 겁니다. 원내대표.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뭐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는. 각자 개인별로 이 의원끼리 각자 친한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거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서로 이 친분 관계, 서로 생각하는 것. 정말 뭐 겉으로는 여기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실제 투표는 다른 데 하는 경우도 많고 반장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규를 원내대표로 하고 나경원,
조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는 나경원을 당대표로 하는, 그래서 이철규와 나경원의 연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뭐 다른 연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영남에서 굉장히 현역 의원 수가 많은데 원내대표는 영남에서 하고 수도권을 당대표로 하는 방법은 어떻느냐. 또 뭐 당대표라고 해서 영남에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영남에서도 수도권 마인드, 수도권의 생각을 잘 읽는 영남의 후보라면 충분히 당대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철규가 찐윤인지 친윤인지 비윤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이 좀 있었다. 지금은 뭐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엎드려 있죠. 나경원이. 또 총선 국민에서도 나경원이 상당히 이렇게 말이나 언행, 수위를 조심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비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친윤, 비윤, 반윤이 혹시 있다면 반윤까지 지금은 한 명이라도 모두가 단합해야 합니다. 그런 구도에서 가장 좋은 구도가 뭐냐? 좋은 지도부가 뭐냐? 이것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영남 수도권 뭐 경선 룰을 놓고 누구를 놓고 친윤이냐 찐윤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도 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수면 밑으로 좀 숨길 필요가 있다. 윤상현처럼 그걸 노골적으로 저렇게 떠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자기 정치 계산만 있는 것이다.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윤상현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원내대표, 당대표를 분리해서 한쪽이 좀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또 좀 한쪽은 좀 먼 이 구도는 가장 적합합니다. 전체를 융합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뭐 친윤, 비윤이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 영남과 강원 지역을 영남으로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강원과 이 수도권을 나누는 것도 가장 뭐 적절한 방법입니다. 꼭 이래야 단합이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누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보조도 잘 맞추고 또 때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하면서 말 그대로 조화로운 당정관계, 화합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기에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발하는 현역 의원이 거의 없이 앞으로 1년, 2년, 3년을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지지층을 갖고 있고 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윤상현 저런 태도는 안 됩니다. 뭐 이철규 괜찮다라고 봅니다. 또 영남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당대표로는 나경원, 김태호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동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비윤이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의 비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까지를 살피는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 또 보수 우파, 이 합리적인 국민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